안녕하세요. 플레이소프트 기초 아두이노 과정 5강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두이노는 내 친구, 지금 5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두이노 지금 지난 시간에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항과 아날로그 입출력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 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LED에 필요한 저항 구하는 공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저희가 디지털 라이트로만 불을 밝혔었는데요. 이 LED도 어떻게 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에는 도대체 왜 저항을 연결하라고 할까요? 그 연결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LED는 0, 1로만 이렇게 켤 수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ED를 PWM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생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심화학습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무엇인지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또 이 저항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디지털 라이트의 또 다른 아날로그 라이트 또 한번 처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필요한 것은 아두이노 우노, 브레드보드, 그리고 LED 저항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이 많이 있고 실습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론을 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항의 역할은 뭘까요? 네, 이 저항은요, LED에 들어가는 전류의 양을 조절합니다. 방향성이 없어서요, VCC, 전원 쪽과 또 그라운드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저항은요, 또 저항이 클수록 LED에 들어가는 전류의 양이 적어져서 LED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큰 거, 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 굉장히 크게 방해하는 것을 저항을 단다면 LED는 그 불의 밝기가 많이 어두워지겠죠. 거꾸로 LED 들어가기 전에 이 저항을 아주 작은 거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 이 LED는 아주 밝은 빛이 날 겁니다. 이 저항은 LED와 같은 부품들이 과전류로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이 전기는 수도관의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요. 그때 저항은 수도 꼭지처럼 전기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저항은 또 전류의 일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서요. 전자 부품들을 보호하는데요. 저항이 이 전류를 방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품들을 보호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또 이 부품들에 맞는 그런 저항의 값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항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저항을 읽는 법들을 또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저항의 종류는 제가 LED를 연결할 때 가급적 220옴 또 때로는 330옴을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저항의 종류는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긴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다이얼로 돼서 이렇게 스위치를 돌릴 수 있는 가변 저항도 있습니다. 이 가변 저항 속에는 스프링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요. 속에 이렇게 나사가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돌릴 때마다 이 저항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에 따라서 이 저항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저항의 종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곳에도요. 이렇게 여러 띠들이 있는데요. 이 띠들도 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값들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저항은 이렇게 양쪽에 리드선이 있고요. 또 절연 도장이라고 해서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 속에 이렇게 속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 또 좀 신기하죠. 저항은 단위는요. 이렇게 옴이라고 하고요. 또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크기를 저항 1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되어서야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R 이것이 저항의 기호고요. 단위로는 옴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보면요. 저항 이렇게 가로로 우리가 LED를 연결했던 이 저항은 표시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삐죽삐죽 톱니처럼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저항의 표시로 가로로 긴 것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가변 저항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오른쪽의 그림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종류로는 220옴, 330옴, 때로는 1kΩ, 1메가 옴까지도 저항은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LED에는 어떤 저항을 연결하게 될까요? LED에는요, 이 저항, 여러분들 파란 저항, 또 노란 갈색 저항도 연결했을 텐데요. 아두이노 우노에는 총 전압이 5V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LED에 켜는 전압이 만약 2V라고 한다면 남는 3V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는데요. LED를 켤 때 보통 전압을 2V, 전류는 20mA라고 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V는 I 곱하기 R에서 20mA이기 때문에 암페어로 한다면 0.02가 되겠는데요. 전압이 지금 남는 전압이 3V인데 저항에 3V는 I 전류가 0.02를 곱하고요. R 그러면 이 R을 구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R을 구하려면 3V를 나누기 0.02로 하면 이 R은 150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 LED 연결을 할 때는 150옴 정도의 저항이 필요한데요. 150옴은 시중에 많이 없기도 없지만 220옴, 200옴 정도를 연결해서 조금 더 LED보다 큰 저항을 연결하는 것이 LED 과전류를 방지하는 데 좋기 때문에 저는 220, 200옴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LED에는 어떤 저항을 연결하나요? 여쭤봤을 때 이런 계산에 의해서 LED에 필요한 저항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들로 다른 부품들도 그 부품들이 필요한 전압을 먼저 알고 또 그 전류를 알았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저항값을 또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LED가 그 저항 말고도 어떻게 그 밝기를 또 조정할 수 있을까요? 가변 저항으로도 또 우리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가변 저항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저항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스위치,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마다 저항의 길이가 크고 작아져서 이 불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핀에서는 5V, 0V 이렇게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당장 1, 0 이렇게 켜고 끄기밖에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PW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신호 5V, 0V는 네모파라고 해서요. 이렇게 0V 그리고 위에 하이 5V 그리고 내려와서 0V 그리고 다시 위에 하이 5V 이렇게 되겠는데요. 아날로그는 연속성이 있는 코사인 파형 그래프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프 하면 흔히 이렇게 알 수 있죠. 값이 변한다는 것을.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이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WM이라고 해서 펄스 위주 모듈레이션, 펄스 폭을 변조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20분의 1 조금만 준 건데 5V를 잠깐 주고 다 0V를 줬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5V를 50% 정도 주고 0V를 50%를 줬다면 이것은 50%의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값을 갖고 있는데요. 이 LED의 표시로 본다면 불을 한 반 정도 밝힌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모습은 5% 정도만 켰기 때문에 지금 저희 눈에는 꺼진 모습으로 보일 텐데요. 그리고 만약에 LED를 완전히 켜고 싶을 때 하이로 했을 때 5V로 다 준다면 디지털 라이트 1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아날로그 시간에는 0V가 10% 정도, 나머지 하이 인 퍼센트가 90%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이 값이 돼서 LED 불을 밝게 하겠는데요. 이것은 처음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하이가 지속되는 것, 이것을 펄스라고 하는데요. 이 펄스 폭이 얼마만큼 좁고 넓으냐에 따라서 이 빛의 밝기를 더 어둡게도 밝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PWM과 또 이것을 가지고 아날로그 라이트로 해서 이 LED를 불을 밝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어둡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순수한 아날로그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날로그 모습을 모방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PWM은 신호를 켜거나 끄는 네모파의 그 듀티 그것을 바꿔서 사용해서요. 전체 주기에서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이 상태가 5V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이 듀티비인데요. 그 듀티비를 조절을 해서 이 LED의 불을 밝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두이노 우노를 지금 잘 살펴보면요. 디지털 핀에 3, 5, 6, 9, 10, 11번 핀에서요. PWM이 가능한 물결 모양의 그런 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 5, 6, 9, 10, 11번 핀에만 저희들이 PWM 출력을 하고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트를 저희들이 잠깐 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저희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고 그리고 핀 번호를 주고 디지털 라이트랑 똑같죠. 그리고 값을 주는데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에서는 디지털 라이트 2번 하이, 로 또는 1, 0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아날로그 라이트 3 그리고 값을 계속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브라이트라는 변수를 가지고요. 이것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증가시켜서 이 LED의 불빛을 밝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수 브라이트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브라이트를 1씩 증가시켜서 255가 되면 다시 초기값 0으로 꺼진 다음에 다시 한번 1씩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55까지 완전히 다 켜지고 다시 0으로 꺼지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코드 작성을 해보겠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 화면 구성에 보신 것과 같이 3번 핀을 LED에 연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3번에다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두이노 우노의 3번에 LED를 연결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저항을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했는데요. 저항은 방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도 되고 마이너스 쪽에 G엔드 쪽에 연결을 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3번 핀에 연결을 이제 했고요. 저항을 타고 플러스 전원이 들어가서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넘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한번 이렇게 회로 구성을 해보겠는데요. 저항 잊지 말고 꼭 회로 구성을 해보겠고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한번 불을 밝혀보기 위해서 회로도와 함께 코드 설명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셋업의 핀 모드 3번 아웃풋이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우리가 3번에다가 출력을 할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날로그 라이트 3번에 어떤 것을 지금 출력을 할 건데요. 이 브라이트라는 변수를 보면 셋업 위에 가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0이 루프문 아래 내려와서 브라이트 플러스 브라이트는 브라이트 플러스 1이라고 해서 0에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증가가 되겠고요. 이 브라이트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255가 되면 브라이트 0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줬는데요. 이 아날로그 라이트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0에서 255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도 제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로를 구성하고 코드를 작성해서 오겠습니다. 네, 브라이트 3 아웃풋하고 제가 이것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serial.begin 9600이라는 것을 하나 더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에다가 serial.println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ln하고 지금 출력해야 될 지금 변수는 브라이트거든요. 그러면 브라이트 언더바 3 네. 하고 지금 저도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툴에 가서 보드와 포트 확인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됐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면 2부터 해서 지금 카운트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 아두이노 우노를 살펴보면요. 아두이노 이 LED 램프도 점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5로 완전히 다 밝아진 다음에 코드에서 제가 0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255가 된 다음에 잠깐 꺼졌다가 다시 또 좀 밝아질 텐데요. 네, 꺼졌다가 다시 또 켜지는 것을 봤죠? 화면에도 지금 0부터 255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값은 0에서부터 25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ED도 밝기가 0에서부터 255로 밝아지고 있고요. 디지털 라이트와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또 3번 핀 말고도 다른 핀에도 연결을 해서 이 LED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ED를 하나만 연결을 해서 3번 핀만 연결을 했는데요. 네, LED 두 개를 제가 9번 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하나는 3번 핀, 하나는 9번 핀에 연결을 해서요. 시작을 9번 핀은 먼저 밝게 255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번 핀은 0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여러분들 LED를 하나 더 연결을 해서요. 지금 저는 3번 핀에 LED 연결을 해서요. 플러스 연결이 돼서 저항을 타고 그라운드 GND로 왔고요. 자, 9번 핀에서 또 플러스로 연결이 돼서 LED 마이너스 그리고 저항으로 연결이 돼서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 접지는 아두이노 우노에 GND에서 연결을 해서 9번 핀을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회로 구성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ED 3번과 또 9번 핀에 LED를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요. 이 LED 두 개를 밝기 변화를 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 설명에 브라이트 3번은 0으로 시작을 했고요. 브라이트 언더바 9는 255로 시작을 해서 지금 코드를 보면요. 3번 핀은 지금 0이니까 0에서부터 브라이트 언더바 3 플러스 됐으면 하나씩 증가해서 255로 아까 밝아진 것을 확인했을 텐데요. 9번에 연결된 이 LED에는 맨 처음에 255로 선언한 이후에 루프문에서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55에서 254, 253 이렇게 변하게 되겠고요. 이 3번 핀에 연결된 LED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점점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serial.begin이라고 하는 시리얼 통신을 문을 하나 썼고요. 또 내용들을 시리얼 모니터 창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serial.print 또 println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이제 serial.print를 보실 텐데요. serial.print와 println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serial.print 했으면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은요. println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로로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기에 좋게 브라이트는 3은 브라이트 언더바 3은 그러면 요 브라이트 3의 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줄이 연결돼서 브라이트 언더바 9는 요 브라이트 언더바 9 요것을 출력을 한 이후에 println 라인이 바뀌게 되겠는데요. 이것들까지 같이 한번 사용을 해서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코드 작성이 됐을 텐데요. 이렇게 전역 변수로 두 개 브라이트 3번과 9번의 값을 알기 위해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3번과 9번을 아날로그 라이트를 할 이 LED에 대해서 아웃풋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과 같이 3번은 하나씩 증가를 하게 했고요. 9번은 하나씩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업로드해서 어떻게 불밝기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리고 이때 브라이트 3이 255가 됐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0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날로그 라이트 값은 0에서부터 255라고 했기 때문에 브라이트 언더바 3이 255가 됐으면 이 변수는 0으로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브라이트 언더바 9는 이렇게 하나씩 빼줬었는데요. 만약에 0이 됐을 경우는 브라이트 언더바 9는 255로 다시 이렇게 변수 내용값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회로 구성이 됐고 저도 회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드와 포트 확인을 한 이후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됐고요. 제가 화면 오른쪽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가 이쪽에 딜레이 그 타임을 30ms를 줬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255부터 0까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된 LED 3번과 9번의 불 밝기도 서로 반대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f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를 시켰는데요. 제가 포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포 문장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브라이트라는 변수가 0이고요. 그리고 브라이트 플러스 이거는 브라이트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이 포문에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이트가 255보다 작은 동안에만 얘는 실행을 하고요. 얘가 브라이트가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255가 돼버리면 255는 25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이 조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명령문들을 실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포문의 내용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 괄호 열고 초기화, 변수의 초기화를 선언을 해주고요. 조건을 주고요. 그리고 요 사이는 세미콜론이 있고 증감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또 아니면 뭐 플러스 2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증감 표현이 있게 되겠고요. 요 포문 아래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아래에는 명령문이 반복이 되는데요. 포문의 이 조건 동안에는 반복을 하고요.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반복을 하고 만약에 false일 때, 거짓이 됐을 때는 이 중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루프 속에서 브라이트를 하나씩 증가도 시켜보고 또 빼기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루프 속에서 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날로그 라이트 3번 브라이트 이렇게 불 밝기를 밝게도 해보고 어둡게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거 코드로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번 핀을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리얼 모니터 창에 이렇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erial.begin 그리고 serial.println 변수를 한번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딜레이 50 정도, 아까 30이 좀 빨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한 50 정도 줘보기도 하고 숫자를 100으로 바꿔보기도 해서 이번에는 루프문 속에서 포문까지 같이 연습으로 아날로그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5강에 지금 배웠는데요. 다음번 강의에는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강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